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앞서 녹화를 여러 번 시도하다가 녹화가 잘못돼서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도 싶고, 하지만 저는 행복한 부자 엄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김밥하는 CEO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김밥하는 CEO 김승호 회장님의 글입니다. 이 책은 실패는 있어도 패배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0번을 실패를 해도 한 번만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거는 성공한 사업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존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는 성공이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성실함, 그리고 노력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 김승호 회장님은 성실함, 노력 대신에 나에게서의 시간적 자유, 통장에서의 자유, 즉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모험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배짱이 너무 두둑하세요. 어떤 사업체나 업체를 인수할 때도 본인이 모든 자본금을 가지고 그 회사나 업체를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절반만 있어도 나머지는 할부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따내세요. 그러면서 사업체를 키워갔던 얘기들을 다루고 있으세요.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뭐냐면, 그러면 위기에서 어떻게 이겨나가고, 이겨나갈 때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사장들만이 알고 있는 종업원들의 비밀,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위기를 이겨내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생각은 하지만 곧잘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내가 그랬었지, 나도 할 수 있지,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동기부여만 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길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필자가 미국에서 스쿠버 자격증이라는 거를 도전을 했대요. 일주일 교육을 받고 실기시험하고 필기시험을 쳐야 되는데, 실기시험이야 공부 조금 해서 시험을 치면 되는데, 필기시험은 10m도 넘는 야외 호수를 왔다 갔다 해서 실기시험을 통과를 해야 됐나 봐요. 근데 그걸 통과를 하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왜냐면 실기라는 게 몸이 너무 약하셨대요. 그래서 체력도 안 되고 그만큼 수영을 해서 실기시험 친다는 게 너무 두려움의 존재였대요. 하나의 위기인 거죠. 근데 스쿠버 강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공기통을 메고 있는 한 물속이나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공기통을 벗으라고 해도 다시 있기까지 호흡은 충분합니다. 믿으세요. 절대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두 분의 실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시험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흥분하면 깊은 물속에 빠지는 꼴이지만, 마음을 편하게 하면 무중력 상태의 우주선 속과 같습니다.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강사의 충고를 듣고 나서 결국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겠죠? 멋지세요? 그런데 강사의 충고를 새겨 듣고 자격증 하나를 더 손에 쥘 수 있었는데, 위기가 닥치면 흔히 다가오는 생각이 3가지가 있대요. 슬픔, 걱정, 불안. 죄송해요. 슬픔, 걱정, 불안이래요. 그 가운데서 슬픔은 대부분의 자기 연민적인 성격이 강하대요. 슬픔이 연민적인 성격이 강하대요. 암으로 아내를 잃은 남편이 엄마 없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당신이 담근 김치찌개를 이제 평생 먹지 못하겠구려, 내 고집을 당신 아니면 누가 받아줄까 하면서 통곡한다면,
죽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슬픈 연민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친지들도 그를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위로하다 보면 지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 걱정, 불안은 자기 연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내가 죽어도 남편의 삶은 계속되고 3일이 지나면 결국은 밥이라도 먹게 되고 죽이라도 먹게 되고 물이라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일상에서 찾아오는 대부분의 걱정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걱정했는지 기억도 안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내가 우리 신랑이 딸한테 되게 많이 질투했어. 근데 그 사건이 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되게 치사하게 딸한테 삐졌었어. 이거 어떡하지? 뭐 때문에 얘가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했었는데 걱정했었는데 뭐 때문에 걱정했는지 기억 안 날 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그것처럼 일상에서 찾아오는 대부분의 걱정은 도대체 뭐 때문에 걱정했는지 기억도 안 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인간은 모든 병도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이미 닥친 일에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나친 걱정, 분노, 긴장은 신경쇠약만 가져다 주고 마음의 상처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유익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들은 우리 스스로가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라서 가능하대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생각을 바꿈으로써 마음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생명체이다. 우리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 뒤에 기회가 숨어 있다. 위기에서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걱정도 슬픔도 불안도 당당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 뒤에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슬픔도 걱정도 불안도 당당히 받아들이고 또 다른 기회가 온다라는 거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행복이 있다.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든 곧 지나가요. 그리고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시고요. 그런 노력 끝에 우리의 생각의 힘들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사장끼리만 아는 비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많이 느꼈던 감정들인데 여기서 통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반드시 한 업체의 꼭대기에 앉아본 사람들만은 아는 비밀이 있다. 왜 아부쟁이가 승진하는가에 대한 비밀이다. 아부쟁이들 왜 승진할까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승진을 시켜야 할 경우 학력이 높은 직원과 열정이 많은 직원 중에서 누굴 선택할까요? 저라면 열정. 사장 노릇 몇 번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열정을 가진 사람과 충성심이 높은 사람 둘 중에서 누구 선택하실 것 같아요? 충성심 높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배반을 안 하거든요. 열정 높은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직도 하고 더 좋은 연봉이 있어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충성심 S 거기는 그 충성심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하죠. 열정페이로 다닐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많이 시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대요. 사장이란 자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고 승진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직원은 생산 비용에 비해
고용 비용도 많이 들거나 대부분 쉽게 이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능력이 뛰어나면 열심히 일하고 이직도 하지 않는다면 사장은 상대로 흥정과 협상을 시도하기도 하며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한꺼번에 창업에 나서거나 단체로 이직을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능력 있는 직원보다는 충성심 높은 직원이 효율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열정을 가진 직원들은 무슨 일이든 거부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흥미를 보이며 배워나간다. 열정은 다른 직원들을 감련시켜 사업에 활기를 불어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이들 중에 어떤 이는 사장과 회사를 혼동한대요. 이 일은 회사를 위하는 일이다 라고 자신하며 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이때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두 가지돼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이 직원을 본인의 자존감을 죽여가면서 동업자로 받아들이고 조건대로 해주느냐, 아니면은 아예 해고를 시키느냐, 둘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충성심이 보장되지 않는 직원은 동업자의 위치로 올려놓았을 때 그 욕심이 자신의 전체 사업에도 다다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가 되는 사장은 대부분 해고를 결심하게 된대요. 따라서 사장의 입장에서는 학력보다는 열정보다는 충성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협박이나 강탈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 안에서 사원으로 출발해 고급 임원이나 사장이 되는 사람들 중 열정과 능력은 있으나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열정,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충성심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충성심은 있는데 능력도 없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승진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장들 절대 공개할 수 없죠. 능력이 있는 직원이, 충성심이 있는 직원이 떠날까봐 두려운 거죠. 충성심 많은 직원을 아부꾼이라고 자칫 잘못 말했다간 그 충성심 있는 직원마저 떠날까봐 얘기를 하지 못한대요. 지난번 강연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정말 능력 좋은 친구랑 열정이 많은 친구보다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원을 뽑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능력이 좋고 열정이 많은 직원들은 곧 사장으로 나간대요. 자기 사업체 차려서 나간대요. 근데 성실하게 꾸준히 발전하는 친구들은 충성심과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충분히 일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고요. 그 대신 그 친구와 그 친구의 가족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회사에 더 많은 충성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에 계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박차고 나오셔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능력이 있으시던지 열정이 있으시던지 경제적 자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은 게으르게 일하고 싶대요. 게으르게 일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게으르게 일하기 위한다는 게 경제적 자유죠. 그러고 싶어서 사장이 된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김승호 회장님은 외부 출장도 많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많이 하고 매장 관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업하는 사람치고 당신같이 한량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말들을 한대요. 돈을 버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난 자신 있게 게으르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한대요. 나는 기업의 이념을 게으르기 위해 부지런하고 나의 시간을 사기 위해 일을 한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게으르기 위해 부지런하고 나의 시간을 사기 위해 일한다. 게으르기 위해
부지런하고 나의 시간을 사기 위해 일한다. 게으르기 위해 부지런하고 나의 시간을 사기 위해 일한다. 오후에 게으르기 위해 오전에 해보는 일찍 사무실에 나간다는 거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전화 걸려오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후에 여유로운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오전에 일찍 나가서 일들을 처리한다라는 거죠. 오전에 새벽에 누가 건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엄마가 건드리겠어요. 내가 운동을 하든 뭐 5시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출근하는 뭐 9시까지? 그러면 한 4시간 있잖아요. 그 4시간 동안 자신이 해야 되는 업무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나만의 책 읽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한가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믿어야 한대요. 내가 남을 믿지 못하면 남도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의 일부는 내 인생에 시간을 사서 나를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내 수입의 일부를 조금 줄이더라도 내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조금 여유 있게 직원들을 채용한대요. 나 개인의 자유스러운 게으름을 위해 일정 수입을 포기하는 게 가능한 일이다. 그건 것 같아요. 나의 시간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청소부, 가정부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도우미 아줌마 고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잠깐 돌봐주는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은 줄일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시간을 사는 거죠. 수입을 조금 포기하고 그 시간에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업 이념이래요. 게으르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나의 시간을 사기 위해 일을 한다는 거죠. 나에게 가장 무능한 직원은 이 일은 중요한 일이라 사장님이 직접 결정을 내려주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사의 여유를 가만히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추켜 세우는 사람들. 아니 이거 팀장인데 팀장이 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장들끼리 합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너희 부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 그럼 그 책임은 누구 건데? 그 내가 돌리면 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죠. 근데 김승호 이사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해결책을 들고 오던지 아니면 아래 직원에게 재량권과 믿음과 공정한 급여를 지불을 한대요. 직원들한테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너가 결정해봐. 너가 어떻게 추진해봐. 너를 믿을게. 재량권을 주고 믿고 거기에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 항상 그러세요. 내가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네들이 크는 것도 더 중요해. 왜냐? 너네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거든. 너네 가족을 잘 돼야 우리 가족도 잘 되거든. 이라는 마인드가 확실히 가지고 계세요. 마음껏 게으름을 피우면서 남는 시간으로 1년에 100권도 넘는 책을 읽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인터넷 유머 사이트도 지저귀고 가면서 책을 쓸 수도 있대요.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게으름은 악덕이고 낭비는 비난받는 일이라고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 교육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 쌀을 씻을 때도 생쌀이 수채구멍으로 쓸려 내려가면 손이 먼저 나가 맞게 되고 주말 하루를 통째로 컴퓨터 게임으로 날리는 아들놈을 보면 뒤통수를 탁 하고 치고 싶은 거죠. 한때는 본인도 금요일마다 맥주와 고기를 한 박스씩 사들고 저녁 내내 마셔대며 축구를 보고 자동차를 고치는 멕시코 사람들을 보면 낙천적인 삶이라기보다 어리석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부럽다라는 거죠. 그들은 시간을 샀으니까요. 마음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일정한 수익을 포기하고 그 수익 대신에 시간을 사신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시간을 사기 위해 나머지 시간을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리고 게으르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때때로 소비는 수요를 발생시키고 게으름이 걸리는 죄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거는 본인의 시간을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인터넷 게임도 하고 싶고, 서핑도 하고 싶고, 애들 옷도 사고 싶고, 내 옷도 사보고 싶고, 책도 사고 싶고, 뒹굴뒹굴 놀고도 싶고, TV도 보고 싶고, 드라마도 보고 싶고, 이거 다 본인 개인들의 시간이잖아요. 이 개인들의 시간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부지런히 해놓는 거예요. 부지런히 시스템을 갖춰놓고 부지런히 해놓은 다음에 내가 없어도 굴러가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그 여유 시간에 본인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의 권리가 죄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업하기에는 너무 바빠 도저히 휴가를 낼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휴가가 필요한 사람이고, 인생은 짧은 것이라며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게으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사람들에게 평생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가르치는 철학자나 사상가를 싫어하신대요. 내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그토록 혹독하게 평생을 일하시고 남은 거라곤 휘어진 허리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강박증 뿐이라는 거예요. 더러는 게으름을 즐기며 밤하늘의 별도 보고 죽음 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보라. 이 양에 한 번 태어나 평생 성실하게 쉬지 않고 걸었다는 자부심만으로 살다 죽기엔 인생이 너무 아쉽다. 바위에 앉아도 보고 꽃도 쳐다보고 개울에 발도 담그며 쉬엄쉬엄 걸어보자. 남을 조금만 더 믿어주고 조금만 더 나눠 가지면 그리 어려운 일도 분명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 게으름의 철학, 시간의 자유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이 되고 싶은 미래 사업가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이 사업이 언제 잘못되지는 않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두려움, 직원들이 그만두면 어쩌나, 지불할 대금이 다가왔는데 이 날짜에는 어떻게 하나,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하나. 불행히도 이런 불안감은 다른 이에게 들키면 사태가 악화된대요. 항상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야 한다. 이렇듯 사장은 연기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때때로 닥쳐올 위험을 예견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직원들은 사장을 비난하고 사장은 리더십의 상처를 받는다. 그럴 때면 시간이 지나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아량도 겸비해야 한다. 위기가 지난 다음에는 누구나 현명해진다. 그러나 위험에 닥치기 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한다. 부지런하지 못하다면 유능해야 하고 유능하지 못하다면 자본이라도 많아야 한다. 부지런하지도 유능하지도 않고 자본도 없으면서 사업을 하면 아내와 자식 그리고 직원들을 신나게 고생시킨다. 나이가 어려도 안에서는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고 나가서는 나이가 많아도 밖에서는 동생 노릇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가 아니라 언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권한, 책임, 위임, 스트레스, 장려,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왜 모두들 사장이 하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어요. 솔선수범하는 좋은 말이지만 솔선수범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내가 이렇게 아껴 쓰게 되면 직원들도 아껴 쓰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으면 직원들도 열심히 따라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런 순진한 생각은 이제 벗어나야 된대요. 자기 회사니까 또는 원래 성격이 까다로우니까 그러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전처럼 사회가 녹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 저 사람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밑에 사람들도 이렇게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무작정 열정페이를 지불해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느껴보시지 못했나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은 이런 위험이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왜 사장이 되려고 할까?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면서 속물처럼 여길지도 모른대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이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좋은 부자가 될 거라는 거. 좋은 일을 해서 좋은데 환원할 거라는 걸 가지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여러 사람에게 직업을 줄 수 있잖아. 그리고 성취감도 줄 수 있잖아. 돈이 많이 번다는 것은 가장 좋은 점은 누군가로부터 또는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야. 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도울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있는 거고요. 누군가를 위해 성취감을 주고 싶을 때 고용해서 어떤 식으로 고용을 해서 월급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직업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멘토가 돼서 어떤 멘티들을 양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성공한 철학들을 누군가에게 전수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는 나쁘거나 속물일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또는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내가 우리 가족들이 아플 때, 우리 가족들이 힘들 때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게 속물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돈을 많이 벌으셔서 좋은데 많이 쓰셔서 그런 세상을 만드시면 되시는 거세요. 죽은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하는 말은 이 사람 아직 살아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아내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여보 설거지 내가 할게.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이번 달에 통장에 돈이 남았습니다 가 된대요. 내가 말하는 자유는 통장에 돈이 남아 있음을 알 때 느끼는 자유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걱정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돈과 연결되어 있는지 상상해 보시면 알 거래요. 내가 말하는 자유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래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신랑이 회사를 다니면서 힘들어하진 않을까? 우리 부모님하고 여행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여행 갈 수 있을까? 어린이날이 다 되어 가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줄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싶은데 어떤 음식을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이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하고 부모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원맘들이 독립을 하고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돈과 연관이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돈과 연관이 있어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고 싶을 때 자유롭게 도울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뭔가를 먹고 싶어 하거나 하고 싶어 할 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예를 들어서요. 저한테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지쳐서 와요. 지쳐서 오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간식 타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내가 여유가 되니까 그 아이들이 내 아이 먹는 만큼을 정성스럽게 맛있어져라, 맛있게 먹어 이러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줄 수가 있어요. 간식거리를. 그것도 나한테는 작은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그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당장에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내가 어떤 여유가 됐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어떤 휴가를 쓰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시간적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책을 읽을 여유가 생기고, 그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건 속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유로움으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자유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자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내용은 단순함의 아름다움이래요. 마케팅 대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매장 하나를 오픈하려고 하면 수많은 현장 조사들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간혹 경쟁자도 없는 지역에서 실패하고 매장을 철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 조사를 하거나 시장 분석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잖아요. 이 지역의 매출이 뭐고,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기회가 뭐고, 이런 스와트 분석부터 시작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많은 수치들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복잡한 사업 이론도 결국은 단순한 이런 복잡한 사업 이론들 있죠.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단순한 사업 원리보다 더 우위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사업 원리 어떤 것인지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지방행정사무소에서 임금 분포도와 연간 수입 데이터를 확보해 시장 규모를 알아내는 것보다 인근 마트에서 잘 팔리는 포도주 가격대와 꽃집의 규모를 슬쩍 둘러봐도 같은 결과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해 드릴 거는 단순함의 아름다움이에요. 얼마나 단순했을 때 그게 더 효과적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거래의 통행량을 측정하고 연령대를 조사하면서 경비와 시간을 축내느니 구글의 동일 시간대의 상가 주차장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데이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화시켰죠. 그리고 김소희 이장님은 저자는 엑셀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 놀라움과 방대함에 너무 놀라셨대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적혀 있거든요. 하지만 매주 매출 그래프를 벽에다 표시해야 할 때는 손으로 그려 넣는 것도 효과적이었대요. 복잡한 이론은 단순한 결론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얼마가 되고 이쪽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가고 인구 분포도가 어떻게 되고 초등학생들 몇 명이 사니까 몇 명의 원생들이 모일 거고 얼마나 마트에 사람들이 모일 거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CCTV 구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주부들이 주차장에 들어가고 있는 그거 보면 데이터를 알 수 있다는, 단순한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말고요.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수치를 만드는 거는 그 이유는 단순하게 한눈에 찰칵 보기 위함이에요. 그 보기 위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수치들이 입력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단점도 있긴 하대요. 사장님이 문서를 만들면 좋죠.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에 가게 되면 일일 보고서,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연간 보고서, 내년 매출 계획서 뿐만 아니라 고객 동향, 시장 동향, 뭐 정책 동향, 지금 교사들의 동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파일들을 만들어요. 폴더만 정리를 해도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매출 분석부터 시작해서 순이익 분석부터 그다음 고객층 분석부터 시작해서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그게 1년에 몇 번 쓰일 것 같아요? 거의 안 쓰인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단지 동량이라든지 수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한 데이터로 통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만드는 데이터들인데 그걸 안 한대요. 김승호 회장님은. 그래서 이런 데도 있대요. 사장님, 전에 그렇게 지시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은 사실은 결제판을 들고 가고 들이밀고 싶대요. 근데 그런 일은 분명히 나타나긴 나요. 전에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신대요. 하지만 그런 일은 서너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온대요. 그 서너 달에 가끔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그 순간은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효율적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 서류 78개나 되는 그 서류보다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10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10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78개를 다 사용해야 한다면 근사하겠죠. 멋진 데이터 그래프 쫙쫙쫙. 시장 동향이 이렇고요. 여성들이 이렇게 많고요. 20대, 30대, 40대 이렇고요. 남자, 여자 비율이 이렇고요. 뭐 기혼 여성이 어떻고 미혼 여성이 어떻고 접속 시간대는 어때가 높고 뭐가 많고 굉장히 멋있죠. 그 근사함은 매출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자만심만 채워줄 뿐이라는 거예요. 자만심만 채워줄 뿐이다. 자만심만 채워줄 뿐이다. 나는 모든 일을 가장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뿐이다. 그마저 1시간이면 충분하다. 출퇴근을 기록하지도 않는다. 저녁에 직원들을 불러들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15개 매장당 1명의 관리자를 두고 있는 경쟁사에 비해 40개 매장당 1명의 직원을 갖고도 뒤지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투자 원리와 수많은 숫자로 무장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어느 회사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그 회사의 화장실을 둘러보고 변기는 깨끗한지, 화분에 물은 잘 주고 있는지 살펴보더라도 결과에 별반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함의 진리인 거예요. 현존하는 최고의 물리 법칙인 상대성 이론도 단순한 수식을 갖고 있다.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10개의 계명밖에 주지 않았고 그도 못 지키자. 안 되겠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회사 하나 운영하면서 78개의 서류가 다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회계사는 하나님과 의견이 다르는 것 같다를. 회계사는 다르대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78개 서류가 뭔 소용이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서로 사랑해. 이런 계명을 하나 주셨다면 회계사는 제발 서류 좀 잘 정리해 놓으란다. 제발 서류 좀 잘 정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죽어서 만나지만 국세청은 살아서 만난다니까. 어쩐다니까. 그런다네요. 제가 유머 코드가 없어서 재밌게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회계사가 제일 무서운가 봐요. 제발 서류 좀 잘 해놓으래요. 회계사들은 여러 서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신고도 하고 증빙 서류도 내야 되고 그게 되게 까탈스럽대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사를 맡기고 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캘리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회계사 고용하고 변호사 고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서류가 없어서 답답했나 봐요. 하나님보다 현실 세계에 더 빠삭하신 분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책을 읽으면서 상상하며 살라라고 나와 있어요. 독서는 읽는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독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위대한 학자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김승우 작가님의 책을 몇 번을 읽고 녹음을 시도를 했는데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이분의 생각을 캐치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철학이 묻어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김승호 회장님의 김밥하는 CEO, 그 다음에 저한테도 있는데 네, 생각의 힘인가? 그 책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